수억 년 동안 용은 먹이사슬의 정점에 서 있었어. 그 자리가 영원할 것처럼. 그 중에서 백룡왕은 가장 강력한 용. 심지어 신들조차 두려워하는 존재였지. 하지만 오늘 이유를 모른 채 백룡은 인간에게 죽음을 받아들였어. 인간을 미워할 일 없었는데 그저 존재 자체가 세상의 위협이었을 뿐이야. 그럼에도 그들은 손을 댔어. 그래서 그랬어. 죽기 직전 인간들의 변명 따위 무시하며 하늘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던 백룡왕은 지옥으로 가길 기원했어. 신성한 용족의 운명처럼 고대의 신들과 함께 살다 온 신성한 용족에게 이 결말이 어울릴 테니까. 몸이 서서히 무너지며 하늘과 땅으로 흩어지네. 영원한 안식으로 돌아가듯. 완전히 죽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백룡은 소년으로 환생했어. 작은 가정에서 도란이라는 이름으로. 수년이 흘렀고 그 아이는 이제 성장했어. 민우는 여전히 과거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어. 마을에서 그는 귀엽고 작은 친구 이리를 만났어. 이 평화로운 풍경을 보니 때때로 삶이 의미 깊게 느껴져. 가족과 함께 시골에서 평온을 즐기고 싶어져. 그들의 마을은 베란으로 불리며 아레스트 대륙 북부 경계에 있어. 주요 경제는 당연히 농업이야. 매일 아침 도란이 부모님을 도와 들판으로 나가 비료를 뿌려요. 그 헌신이 진짜 감동적이에요. 비록 냄새가 지독하지만 나중에는 작물이 더 푸르게 자라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이게 인생의 작은 마법 같아요. 수백만 년의 지식으로 미니 마을을 위해 모든 걸 해낼 수 있어요. 그 힘이 마을을 빛나게 해요. 그래서 15세의 미는 이미 어른으로 인정받아 스스로 살아야 해요. 그 성장의 여정이 가슴을 뜨겁게 해요. 일이 끝난 후 젊은이가 형과 함께 낚시를 가요. 그 형제애가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요. 농사일을 마치면 그는 형과 함께 낚시를 가. 형은 동생이 곧 위험한 늪을 조사하러 가는 일에 대해 말해. 변화가 생기면 마을 사람들이 재앙을 만날 테니까. 민우는 전투 능력이 있으니 그 임무를 맡았어. 원래는 주둔군의 일이지만 마을을 지키느라 바빠서 도란이 대신 갔어. 남을 데려가고 싶지 않으니 혼자 가는 거야. 그 두 사람은 내일 떠나는데도 오늘 이렇게 여유로운 모습에 놀라워. 낚시는 정말 최고야. 민우는 이미 준비를 마쳤다고 그냥 날만 기다리는 중이야. 말리다와 안부는 마을 아이들에게 괴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전투 기술을 가르쳐. 민우도 도와주지만 이번엔 그들에게 맡길 거야. 근처에 나쁜 놈들이 많아서 마을의 병력이 부족하니 강한 사람들은 모두 바빠. 각자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훈련해야 한다는 걸 알아. 이리도 그 친구를 불러 마법을 배우러 가. 그녀는 도란이 잘생기고 재능 있어서 좋아해. 둘은 마을 노부인 집으로 가서 연습해. 실제로는 용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으로 산이 쓰고 싶지 않아. 노부인에게서 주문을 배우고 그 밖에 많은 걸 배웠어. 도란의 가장 약한 과목은 약초 만들기야. 그게 중요하니 마을 모든 사람이 조금은 알아야 해. 오후에 그는 외지에서 온 소녀를 만나. 마을장이 소개한 크리스티나, 귀족 출신이니 민우에게 잘 대해주라고 했어. 그 소녀는 강하고 솔직해서 예의 바르게 악수를 해. 악수로 서로 강하다는 걸 알지만 입으로는 안 해. 돌아와서 그는 약초 뿌리를 조금 수확해. 여기 겨울은 얼어 죽을 만큼 춥고 여름은 더위가 미치도록. 그게 민우에게 인간의 삶이 더 혹독하단 걸 깨닫게 해. 집에 도착해 동생 마오가 민우를 맞이해. 이게 바로 행복한 가족이야. 떠나기 전에 부모님과 동생이 안전하길 바래. 가족은 즐겁게 식사를 해. 어머니의 솜씨가 최고라서 세 식구가 싹 다 먹어. 아버지는 독립생활이 편하지만 조금 외로울 수 있다고 해. 도란이 여자를 만나 결혼하라고. 달론 형처럼. 그 말은 자주 들었지만 아직 생각 없어. 독신으로 몇 년 더 살고 싶어. 어머니는 내일 여행에 대해 물어. 신렘 부족이 살던 곳이니 위험하지만 가지 않으면 안 돼. 성가도 조심하라고 조언해. 민우는 멀리서 관찰만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해. 아버지는 아들이 성장했다고 칭찬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되 안전을 잊지 마라. 다음 날 주민들이 작별을 고하러 와서 민우는 놀라. 이게 그들이 민우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야? 원래 군인들이 갈 일인데. 아버지는 교대를 하려 했지만 말리다가 마을 보호를 이유로 말려. 소레티아도 와서 축복의 주문을 걸어. 스승과 이리는 여행에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민우에게 특히 주의하라고 당부해. 이리는 길에서 먹을 음식을 준비해 주었어. 과거에 신렘 부족이 그들의 마을과 가끔 교류했어. 최근에 모두 사라진 이유를 모르지만. 그래서 도란의 임무는 그들을 위협한 게 뭐고 우리 마을에도 위험한지 확인하는 거야. 도착해서 늪을 조사하니 지진 감각으로 이상한 점을 발견해. 토원소의 힘이 너무 강하고 수원소는 약해지고 있어. 신렘 부족이 물이 없어 떠난 이유야. 마구루의 점괘가 또 맞았어. 인정할 수밖에. 갑자기 근처에서 소리가 나서 민우는 검을 빼들고 경계해. 이곳에서 살아남는 건 강한 괴물들 뿐이니 상대는 대단한 놈일 테야. 하지만 나타난 건 순진한 뱀족 소녀야. 처음에 위협받자 그녀는 강하게 보이려고 해. 민우는 놀라. 이 라미아가 왜 여기 있지? 이 환경이 적합하지 않는데. 소문처럼 뱀족은 정말 아름다워. 그 매혹 마법 때문이겠지.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사람을 끌리지? 그녀는 매혹 시도를 해보지만 어머니가 가르친 대로 하려 했는데
어딘가 어색해서 도라는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 민우에겐 그 행동이 마치 멍한 춤처럼 보이네. 갑자기 신렘 부족을 위협하는 진짜 괴물이 나타나 거대한 몸으로. 그 순진한 소녀가 그 안에 있으니 목표물이 됐어. 부서질 뻔했는데 인간이 구해줬어. 도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도망쳐. 그 후 그녀는 그를 완전히 신뢰해. 괴물이 가서야 그녀가 그게 뭐냐고 물어. 도라는 그 괴물이 미친 토영혼이라고 해. 그녀는 그런 커다란 게 이렇게 추잡할 줄 몰랐어. 도라는 과거 신렘 부족이 이 늪에서 어떻게 살았고 그 토영혼 때문에 쫓겨났단 이야기를 해. 얼마 전 베란에서 큰 지진을 느꼈어. 아마 토영혼이 영향을 받아 미쳤을 거야. 치료법 없으니 도라는 새 친구와 함께 그걸 막기 위해 협력하고 싶어. 그녀는 자신을 셀리나라고 소개해 뱀족은 마법을 쓸 수 있으니 너도 할 수 있냐고 물어. 그녀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괴물과 같은 토속성이야. 아, 그럼 어려울 텐데. 하지만 도라는 그녀가 잠깐만 붙잡아주면 된다고 해. 오케이, 내가 보여줄게. 같은 속성이지만 라미아가 쓰면 약간 효과가 있을 테야. 그 말을 듣고 도라는 안심해. 그녀에게 유인 임무를 맡겨. 자신은 그걸 끝장낼 테야. 셀리나는 동의하지만 방금 만난 사이라 호흡이 안 맞아 위험할까봐 걱정해. 민우는 단호한 눈빛으로 해낼 수 있다고 보여줘. 그 순진한 소녀는 좋은 소원을 빌어. 하지만 결혼 서약처럼 말해서 도라는 할 말을 잃어. 이때 토영혼이 그들 쪽으로 다가와. 신호를 받자 둘은 달려들어 각자 역할을 해. 셀리나는 적당한 위치에서 대홍수를 소환해. 민우도 지원해 성공적으로 토영혼을 묶어. 같은 속성이니 뱀은 빨리 파괴됐어. 그 짧은 순간이 도란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어. 그는 높이 뛰어오르며 오직 민우만이 쓸 수 있는 비기를 펼쳐. 용의 마력을 검에 불어넣어. 한번 배기만으로 토영혼은 둘로 쪼개졌어. 몸의 진액이 사방에 흩어지자 셀리나는 놀라 도망치지만 피하지 못해. 결국 온몸이 더러워졌지만 다치진 않았어. 민우는 다친 데 없는지 확인하고 그녀의 도움에 감사해. 자신은 도란, 베란 마을에서 왔다고 소개해. 뱀 소녀의 이름은 정말 아름다워. 그녀는 부끄러워해. 그렇게 둘은 더 친해져. 셀리나가 씻을 곳을 찾아가. 저녁이 되자 모든 게 안정됐어. 도라는 그 귀여운 소녀를 위해 따뜻한 음식을 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를 만나니 셀리나는 기뻐. 그녀는 자신을 아는 다른 라미아와 다르다고 설명해. 어쩌면 더 어리석은 걸까. 보통 인간을 만나면 경계하고 공격하니까. 여기 라미아 마을이 없으니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물어. 셀리나는 17세가 되면 반려자를 찾아 떠나야 한다고 해. 그녀도 그 여행 중이야. 하지만 나처럼 친절한 사람을 아직 못 만났어. 그녀의 부족은 여자만 있으니 강한 이를 만나야 해. 아들 낳는 건 드물고 태어나도 아버지의 종족을 따르니까. 과거에 라미아는 저주받은 인간 여자로부터 시작됐어.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반인반수로 태어나 지금의 라미아가 됐어. 그들의 몸에 독이 강하니 반려자는 독에 면역이 돼야 키스나 할 수 있어. 아니면 죽을 테야. 이 이야기를 들으니 도라는 라미아의 번식 임무가 정말 힘들단 걸 느껴. 그녀의 어머니는 이런 여행에서 아버지를 만났어. 특히 그는 인간이었어. 민우처럼. 그래서 그녀가 본 다른 라미아보다 더 예쁜 얼굴을 가졌구나. 귀엽다고 칭찬받자 셀리나는 부끄러워. 아마 이 남자에게 빠졌을지도. 하지만 해치지 않을까봐 사랑을 고백 못해. 그가 만든 음식을 먹어보니 그의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해. 그 소녀의 성격은 좀 아이처럼 민우는 웃겨. 이런 식으로 남자를 찾으면 그 사람도 고생이겠네. 가족에 대해 웃으며 말하니 셀리나는 도란이 가족과 행복하게 산다는 걸 알 수 있어. 그 말이 민우를 과거 용으로서의 고독한 삶으로 데려가. 다음 날 아침 둘은 각자의 길로 헤어져. 그녀에게 원하는 배우자를 찾으라고 빌어. 갑자기 라미아가 생명 에너지를 좋아한다는 걸 떠올리고 도라는 그녀에게 조금 전해줘. 선물처럼. 너무 강해서 그녀는 거의 기절할 뻔했어. 용의 생명은 그만큼 특별하니까. 둘은 여유가 되면 서로의 마을에 놀러오자고 약속하고 작별을 고해. 몇 날 후 셀리나는 두 모험가를 만나. 그들은 친절해 보이니 서로 인사해. 그녀의 힘을 칭찬하며 짐을 많이 들고 있네. 그녀는 무해하다고 두려워 말라고 해. 하지만 그녀의 아랫몸을 보자 그 두 사람은 사라져. 이게 그녀를 슬프게 해. 항상 사람들을 겁주니까. 도라는 한편 스승의 지도로 연습 중이야. 커플은 마법약을 제조 중 민우가 서툰 분야. 일반 약과 달리 에너지 가득한 재료로 만들어. 에너지 가득하니 제조할 때 조심해야 해. 한번 실수면 큰일 나.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해. 1위는 아주 솜씨 좋지만 민우는 계속 실패해. 마구루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해. 그래도 성공하지 못하니 1위가 위로해. 자신을 낮추지 말라고. 비록 이 일은 서툴지만 민우는 풀과 약초를 잘 알아. 그 말을 듣고 감사해. 복잡한 공식 때문에 어려워한다고. 그건 어쩔 수 없어. 전생의 용이었으니 병에 걸릴 일 없었으니까 약에 관심 없었어. 마구루는 1위의 제품을 칭찬해. 정말 잘했어. 그녀를 기쁘게 해. 그래서 그녀는 밖에 나가놀라고 해. 그래도 민우와 함께 있고 싶어. 스승은 도란의 공격 마법이 고급이라고 해.
더 연습하면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해. 성공엔 지름길 없으니까. 그는 재능 있지만 몇 분야에서 어려워. 그게 그를 더 강하게 성장시킬 테야. 마구로는 민우의 실패를 독해로 바꾸고 싶어.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연마해. 오후에 도란이 이리에게 초대받아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 처음은 아니지만 그들의 따뜻함이 너무 커서 조금 어색해졌어. 보통 식사 전에 모두가 신령에게 기도를 올려 마을 사람들은 자연의 신, 미아를 숭배해. 도란의 옛 친구였던 그 신이야. 그녀의 상을 보니 도란도 만나고 싶어졌어. 식사 후 메인이 급히 어딘가로 달려가다 무언니가 불러서 신선한 우유를 권해. 그 아름다운 그녀는 반인반우라서 우유가 넘쳐 흘러.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우유만 한 선물이 없어. 덕분에 남자들은 매일 이곳으로 와서 즐겨. 도란도 무이 우유를 좋아하는 팬이야. 그래서 초대받자마자 오케이 했어. 메이는 계속 훈련장으로 달려가서 도와. 그렇게 하다 레티아가 우연히 보고 호기심에 어디 가는지 궁금해졌어. 한편 안부는 평소처럼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있어. 그는 도란보다 몇 살 위지만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 아이들은 메인이 오자 달려와 성과를 자랑해. 메인은 근처 숲에서 뭔가 익숙한 기운을 느껴. 그 기운은 괴물의 것이야. 그래서 젊은이는 걱정돼서 가봤어. 저녁이 되니 그 기운이 셀리나의 것임을 알았어. 하지만 그녀는 이미 멀리 가버렸어야 할 텐데. 다가가 보니 도란이 그녀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대로 인사했어. 그 애는 조금 멍청하지만 그래도 자기 몸은 지켜. 너무 부끄러워 물을 엎질러 메인이 안아주러 왔어. 이 장면은 정말 어색해. 그녀가 가릴 게 없으니까. 도란은 감정에 별 관심 없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굴었어. 이건 아마 마을 언니의 우유를 자주 마셔서 익숙해진 탓일 거야. 셀리나에게 왜 여기 있냐고 묻자 그녀는 고개를 돌려달라고 해. 도란은 거절하고 그녀를 정말 아름답다고 칭찬했어. 아름다운 건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녀의 아름다움이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어. 그건 사실이지만 그녀는 여전히 부끄러워했어. 젊은이는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게 남자의 본능이라고 부끄러울 게 없다고 생각했어. 셀리나가 그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다고 화를 냈어. 계속 말해도 안 듣자 그녀가 때렸고 도란은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했어. 셀리나는 관대해서 이번만 넘겼어. 왜 여기 왔는지 물으니 그녀는 남쪽으로 가서 이상적인 남자를 찾을 계획이었지만 모두가 도망갔대. 단 한 명, 도란만이 자신을 잘 대해줬기 때문에 여기 온 거야. 도란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어 했어. 그녀를 보니 정말 기뻤어. 그 말을 듣자 그녀도 행복해졌어. 도란이 같이 살자고 제안했어. 어쩌면 행복을 가져올 테니까. 그 제안을 듣자 셀리나는 마치 고백받은 것처럼 생각했어. 하지만 마을에서 사는 건 힘들어. 라미아는 괴물로 여겨지니까. 도란은 그녀를 돕기 위한 계획을 이미 세웠어. 게다가 마을에 반수와 반인이 많아서 귀여운 괴물 하나쯤 괜찮을 거라고. 처음엔 조심할 수 있지만 서서히 호감을 얻으면 될 거야.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을 기회가 생기자 그녀는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어. 메이는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삶을 더 흥미롭게 만들 거라고 느꼈어. 말을 마치자 마치 사람을 유혹한 기분이 들었어. 셀리나는 웃으며 도란과 함께 사는 게 재미있을 거라고 했어. 커플이 하는 일들을 함께하면 더 좋을 텐데 메인이면 자신의 독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그녀는 도란이 생명에너지를 전해준 게 너무 좋았대. 도란이 그걸 알자 함께 살면 언제든 그 에너지를 줄 테니까 라고 약속했어. 그 말에 셀리나는 도란에게 완전히 빠졌어. 에너지를 공유하며 마을과 연결되는 계획을 세웠어.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셀리나의 고기와 생선 선물을 계속 받았어. 발자국과 선물을 보니 괴물인 것 같지만 왜 주는 건지 모르겠어. 라미아는 매우 강력하고 위험해. 마을 사람들은 항상 위협의 경계를 늦추지 않아. 괴물이 평화로운 삶에 접근하는 걸 원하지 않아. 곧장 마을장과 지도자들이 모임을 가졌어. 라미아는 드물지만 여기 나타난 데엔 이유가 있을 거야. 셀리나의 음식은 맛있지만 발라는 조심하며 괴물을 제거하자고 했어. 노인들은 라미아가 혼자라 해도 위험하다고 생각해. 밖에서 듣던 도라는 걱정됐어. 이 실내 쌓기 계획이 잘 될지 모르겠어. 셀리나는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어. 마구루 부인은 더 긍정적이었어. 팀장에게 서둘지 말라고 했어. 모두가 마을의 안전을 걱정하지만 라미아가 음식을 주다니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나면 친구인지 적인지 확인한 후에 행동하자고. 이리는 스승이 계산한 점괘를 가져왔어. 결과를 보니 뱀의 출현이 행운을 가져올 거라고. 그 말에 모두가 안심하고 마구루 부인의 조언을 따랐어. 도라는 기뻤어. 그날 오후 도라는 그녀에게 마지막 단계가 왔다고 알려줬어. 사람들이 덜 경계하니까 메이는 두 사람의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다음 날 발람과 마딜은 사람들을 모아 라미아의 흔적을 찾으러 갔어. 당연히 메인도 포함됐어. 만약 문제가 생기면 막을 수 있게. 마을의 핵심 보호자들이 모이자 안부는 다른 곳 경비가 부족할까봐 걱정됐어. 반대로 도라는 기뻤어. 셀리나의 선함을 더 많은 사람이 목격할 테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바안과 말리다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레티야. 그녀는 미알신의 신봉자야.
치유와 해독의 사절이야. 그녀가 인정하면 뱀 친구가 통과될 거야. 계획은 사람 구하는 장면을 만들기야. 도란이 토끼 괴물에게 공격받는 척하고 셀리나가 적절한 때 나타나. 불운하게도 상황이 예상 밖으로 커졌어. 거대한 괴물이 나타났어. 처음엔 라미아인 줄 알았지만 삼각고망이 더 강력해.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 그 힘으로 누구든 한 방에 죽일 수 있으니 팀장은 모두 물러서라고 했어. 겁에 질린 타우로 그의 아들이 넘어지며 목표가 됐어. 이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도란이 제때 도착했어. 근처에 있던 셀리나도 마찬가지. 그녀가 자신의 기술로 두 사람을 막았어. 그녀는 그 괴물을 조종할 수 있어. 괴물을 물러나게 하며 라미아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 모두가 경계했어. 구해준 아이는 고마워했지만 아버지가 도란에게 불렀어. 도란은 남아 그녀를 보호하며 그녀가 우리를 구했으니 상처 주지 말라고 했어. 그녀는 친절하지만 팀장은 그렇지 않아. 보호자로서 나쁜 일은 원하지 않아. 메이는 배은망덕하지 않게 배웠으니까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 선물에 대해 묻자 셀리나가 인정하며 함께 살 수 있게 빌었어. 자신의 종족 법칙에 따라 여행했지만 모두가 싫어하니까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어 잠시라도 머물게 해달라고. 그녀의 진심을 듣자 병사들이 동정했어. 방금 두 사람을 구한 이유는 그들이 죽으면 가족이 슬플 테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인간이니까 해치지 않을 거라고. 마구로 부인의 예언이 맞았고 레티시아가 미알신으로부터 셀리나를 받아들이라는 계시를 받았어. 이 일로 도라는 놀랐어. 얘 친구가 도와준 거라고 느꼈어. 이건 신성한 판결이야. 누구도 반대할 수 없어. 자연의 신 미알이 말하길 라미아는 악이 아니라 자연의 아이야. 평화롭게 함께 살라고. 눈의 저주에서 셀리나는 눈의 저주에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눈을 감았어. 그녀는 피를 흘려 기절했어. 그래서 치료를 받게 됐어. 다음 날 그녀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집을 선물 받았어. 새로운 주민으로. 그녀는 모든 준비물에 기뻐했어. 그중 반란부자의 선물도 있어서 사과와 감사의 의미야. 1위는 라미아에 대해 모르니까 새 친구에게 알려달라고 했어. 도란도 이웃으로서 다시 소개했어. 이 성공을 위해 건배하며 예상치 못한 사건에도 불구하고